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현진 책임입니다. 제가 드릴 순서는 신원증명에 대한 기술 개요, 그리고 분산 아이디, 신원증명, 이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 그리고 에트리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이에 대한 활용 분야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증명 기술 개요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그림과 같이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인지 개인지를 모른다는 그런 유명한 사파입니다. 기존에 이제 포탈이나 쇼핑몰에서 이 아이디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개인정보, 즉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제출을 하고 아이디 하나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아이디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피터, 피터리, HJ리, 피터, HJ리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비밀번호에 대한 규칙이 사이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수많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되찾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죠.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난 기술이 오른쪽에 있는 제3자 연계형 신원증명 기술입니다. 보통 카톡이나 네이버 이런 페이스북, 구글 아이디를 갖고서 하나만의 아이디를 갖고서 이 포탈이나 쇼핑몰에 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쉽게 느껴졌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이 포탈에서 제가 어떤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는지, 아니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었는지를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기술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이 많은 개인정보가 중앙에 저장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가 해킹이 되었을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아이디 프로바이더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데이터 주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기술, 보통 분산 아이디 기술 또는 DID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셀프 서브린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자기 주권 신원증명 기술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증명을 직접 관리하고 또 공개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신원증명 발행과 제출, 그리고 삭제, 백업 복구 등 모든 권한을 사용자가 가지기 때문에 자기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DID를 사용자가 직접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형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됩니다. 아래에 있는 이 블록체인은 사용자의 신원증명 소유권 그리고 유효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원증명을 발행하거나 제출하거나 갱신할 때 기록 관리에 활용됩니다. 사용자는 DID를 자기가 직접 발행을 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되고, 그림과 같이 발행인에게 신원증명 발행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발행을 받게 됩니다. 이 발행받은 신원증명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런 정보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은행에서 발행받는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잔고 등이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로부터는 전화번호를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신원증명을 그대로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B와 같이 선택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름과 주소만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내 나이를 알리지 않고 내가 성인이다라는 것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아이디 도용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 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또한 자기 주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 확보가 가능하고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감소되게 됩니다. 다음은 분산 아이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분산 아이디는
중앙집중형 등록기관이 필요하지 않고 암호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이 DID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되면 DID라는 스킴 뒤에 이 서버린이라는 게 붙어 있죠. 이 메소드명은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아이콘 루프, 메타디움, 라운시큐어 등에서 이미 이것을 W3C라는 표준화 기관에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이 중복되지 않는 이런 메소드 스피시픽 아이덴티파이어가 뒤쪽에 붙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 DID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개인 키와 공개 키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 키는 사용자 단말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DID와 공개 키는 DID 다큐먼트라는 문서 안에 저장되어 블록체인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 DID 문서 안에 적혀 있는 값들을 살펴보면 DID 그리고 공개 키 그리고 뒤에 나올 DID 인증에 사용될 인증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인증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 URL 같은 값들이 같이 저장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DID 인증인데요. 이 DID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 DID 인증입니다.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개인 키로 특정 데이터를 서명을 한 다음 상대편에게 주게 되면 상대편은 블록체인에 있는 공개 키로 이 서명이 맞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왼쪽에 이 DID의 주인이 있고 오른쪽에 이 DID를 검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D를 검증하는 사람이 넌스라고 하는 랜덤 넘버를 가지고 DID 오스 챌린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키로 이 넌스 값을 암호화를 해서 리스판스에 되돌려주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이 DID 오스 챌린지를 보낸 상대편은 처음에 보낸 넌스 값과 이 상대편이 개인 키로 암호화한 넌스 값을 복호한 다음 비교를 해서 이 사용자의 DID 소유권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원 증명입니다. 신원 증명은 먼저 오프라인 신원 증명을 설명드리면 제가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행받을 때 최초에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시를 해서 제 자신이 맞는지를 인증을 하게 되죠. 인증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카드사에서는 이 카드를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된 카드의 뒷면에 보면은 서명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받게 되는데 사용자는 이 서명란에 서명을 한 다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마트에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또는 뒤에 있는 서명값을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없이 진행되지만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신분증을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하고 서명값을 대조해 보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발행인 검증은 이 카드사에 우리 카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고 사용자 부분은 사용자의 서명을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기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사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DID 오스 절차를 통해서 사용자의 DID 주인임을 확인을 한 다음에 VC라는 신원증명을 발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 VC를 제출하기 전에 이 VC에다가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한 다음 VP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발행인이 서명을 한 부분을 갖고서 검증을 하고 사용자는 사용자가 부가 서명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자를 검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검증인은 사용자가 진짜 이 DID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ID 오스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다음 그림인데 이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사용자가 항상 홀더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기술에서는 사용자가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검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 현장 학습에 대해서 학부모가 동의를 하는 경우 이 학부모는 발행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 내 아이가 현장학습을 가도 좋다라는 그 증명서를 학부모가 발행을 해주게 되고 결국 학교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에게 제출을 하면 감사가 이 증명은 학부모가 동의를 한 증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는 사용자가 검증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발행인이 정부가 되고 홀더가 온라인 스토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승인한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용자가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사용자가 이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입니다. 국외에서는 이런 기술이 이미 서버린이라든지 리늄랩스 그리고 쇼카드 같은 데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국내 기술 같은 경우는 금융권 중심으로 뱅크사인이라든지 체인 아이디 같은 공인인 인증서를 대체하는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가 된 상태고요. 코인플러그나 아이콘루프, 라운시큐어 등에서는 이 셀프 서브린 아이덴티티 기술을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4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SSI 생태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KT 중심의 이니셜은 하이퍼레스 인디 기반으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라온시큐어 중심의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는 옴니 EOS 기반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ID 얼라이언스, 아이콘 루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콘 루프의 자체 블록체인인 아이콘, 그리고 오른쪽에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는 코인플러그의 자체 블록체인인 메타디움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DID 그리고 DID에 사용되는 키 관리를 하기 위한 DKMS 그리고 DID 인증에 관련되는 DID-OS 그리고 맨 상위에는 VC에 대한 규격을 W3C, DIF, IATF, 오아시스 등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트리의 연구 분야입니다. 에트리에서는 크게 3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째, 블록체인에 종속적이지 않은 공통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현재 DID 플랫폼은 블록체인에 종속적으로 사일로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3가지 블록체인이 연동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오픈스택 기반으로 블록체인 3종을 구축을 하였고 발행인과 검증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버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ID 문서와 VC 데이터 모델은 W3C 규격을 준수를 하였고 DID 인증 프로토콜과 VC 교환 프로토콜은 현재 표준화가 진행이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하여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쇼핑몰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할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이 발행인과 사용자 검증인이 모두 동일한 DID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개발한 공통 플랫폼에서는 발행인이 다 각자 다른 DID를 사용하고 사용자 역시 3가지 DID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ID를 인증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VC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부 쪽에 DID 문서를 조회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유니버설 리졸버를 통해서 각각의 블록체인의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택적 신원증명 공개 기술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VC에 있는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년월일 대신에 제가 성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신원증명에서는 그림과 같이 왼쪽에서 발행인이 발행한 이 모든 어트리뷰트들을 그대로 검증인에게 제출을 하는 반면
선택적 신원증명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가 운전면허증을 발행받았다 하더라도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출하고 면허와 면허번호를 숨겨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는 제 나이를 공개하지 않고 만 20세 이상이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술은 발행인 익명성 기술인데요. 보통 발행되는 VC는 발행인이 누구이다라는 것이 DID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행인조차 숨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학적 증명과 학력만을 증명하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알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잔고만 증명을 할 경우 어느 은행에 제가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는 증명하고 보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발행인 익명성 제공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1단계에서는 분산된 키를 생성을 하고, 두 번째는 이 그룹에 대한 멤버들의 참여, 추방, 추적 기능들을 구현을 하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적으로 이 신원증명을 제출하거나 발행인을 가리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려진 발행인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POC 서비스를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고가품 거래를 하거나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기존의 ID 대신에 DID를 사용을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통합 인증 기술, 그리고 온라인으로 증권 보고서를 발송하는 그런 서비스, 총 4가지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특징은 국외 소버린이나 유포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이 블록체인 독립성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발행인 익명성을 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술의 활용 분야입니다. 금년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 그리고 내년에 추진될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공공이나 민간 재증명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출입을 위한 IoT 서비스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공공 서비스에서는 각종 회원증이라든지 한시적인 신분증과 같은 이런 신원증명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저희가 이미 POC 서비스로 개발한 부분인데요. DID나 VC 규격을 다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 개발 가능하게 됩니다. 이 DID 분산 ID 기술이라는 것은 향후 마이데이터 시대에 이 내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저희가 이거 추적이 가능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킬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